자,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전국 7개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 결과에도 많이들 관심이 있었죠. 미니 총선급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이 결과 국민의힘이 5곳을 가져갔고요. 민주당은 2곳을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의 의석수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1석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국민의힘은 2석이 늘었다, 5석이 늘었다, 이렇게 이 결과로 파악이 되는데, 석수로 보면요, 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은 114석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수당은 여전히 민주당이죠. 그렇죠. 지금 7군데에서 선거를 했는데 원래 국민의힘이 4석을 갖고 있었고 민주당이 3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따지고 보면 저희가 1석도 얻었고 민주당이 1석 잃었으니까 2석 차이가 줄어든 겁니다. 네. 그냥 그리고 또 이제 무소속의 민주당 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석수 비교할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이거 뭐 총선 다시 하기 전까지는 여소야대 이것은 뭐 변하지 않는 구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연령별 그리고 성별로 확연하게 갈라졌다는 겁니다.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들이요. 이 부분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특이한 점이죠. 네. 대선에서 결과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 사실은 젊은 층의 남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그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 추세가 계속 갔다고 볼 수 있죠. 아마 대선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경향성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 성향을 보이시는 경향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40대는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40대 분들이 많이 선거에 나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결과도 있는 것 같고, 60대 이상 분들은 아무래도 선거에 참여율이 상당히 높으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연령별, 성별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 부분은 우리 정치 현실이 약간 좀 뭐랄까요,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어느 네. 한 진영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하거나 네. 매몰되면 그건 좀 확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이 조금 희석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양당 다 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치러진 선거에서 관심을 많이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역대 최고 이 투표율이 나온 사전투표 결과로 분석을 했을 때, 이 사전투표 결과가 양당에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친 건가요? 마지막에 지금 김동연 후보가 승리를 한 것도 결국엔 사전투표에 영향이 컸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경기도는 너무 넓기 때문에 네. 어느 지역에서 개표가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좀 있었을 걸로 보고요. 사전 투표가 지방선거 역사상 이번에 가장 높았기 때문에 투표율도 높을 거다라고 기계적으로 해석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투표율을 보시면 20% 조금 넘지 않습니까? 네. 불과 석 달 전에 치러졌던 대선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37% 가까이 됐어요. 네. 그 차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선 투표율보다 훨씬 더 낮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만큼 사전 투표라는 것이 이제 특별한 게 아니라 보편화됐기 때문에 네. 거의 뭐 40에서 50% 가까운 총 투표자의 네. 40에서 50% 되는 분들은 미리 투표를 하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아져서 본 투표까지 합쳐서 전체 투표율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